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SPH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만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구글 맵스 플랫폼의 새로운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구글 클라우드의 범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요번 넥스트 매우 어려웠다라고요. 그러니까 구글 넥스트 행사의 취지가 구글 클라우드의 파트너사들과 기술적인 교류를 하기 위한 모임의 장이에요. 네, 저는 이번에 넥스트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네, 저는 영업이잖아요. 기술자분들한테는 매우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좋은 날씨에 좋은 관광을 했다라고 개꿀이었습니다. 네. 어, 구글 맵스 플랫폼의 새로운 제품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떤 제품일지는 좀 아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좀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구글 맵스 플랫폼의 프로덕트 그룹이 지도와 경로와 장소의 프로덕트 그룹으로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환경 API가 추가가 됐어요. 이 환경 API가 추가가 되면서 각각의 세부적인 SKU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뭐 솔라 API, 뭐 에어 퀄리티 API, 폴런 API가 있었습니다. 궁금했어요. 왜 구글이 환경 API를 출시를 했을까라고. 뭐 당연히 현상인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 봤었을 때는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죠. 아리백을 참여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국내에서도 벌써 25개 이상의 기업들이 아리백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구글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년간 걸쳐진 지도의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함이 목적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환경 API 하나하나의 API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솔라 API입니다. 솔라 API 뭐 대충 감 오시죠? 어떤 API일지. 왜 솔라 API를 만들었을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미국이 2022년도에 그 인플레이션 감소법 IRA를 발행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인센시브를 엄청 증가를 시켰거든요. 결과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태양광 설치 비용을 감소할 수 있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큰 목적을 두고 있었고 그리고 소비자의 인식이나 이런 의지가 증가했다라고 보여지는 결과였습니다. 특히나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에너지 용량의 60% 이상이 태양광 에너지로 대체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30년도까지는 1억 가구 이상이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에너지만으로 이제 가전 생활을 의존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보여지고 있어요. 솔라 API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이나 에너지 시스템 설치를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이고요. 특히나 크게 두 가지의 API 엔드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레이어와 빌딩 인사이트인데요. 이 부분은 뒷장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적용되는 커버리지는 미국 50개 주 전체와 4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3억 2천만 개 이상의 건물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어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보실 수 있는데 아웃풋을 GeoTIFF 파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플럭스맵이라고 있는데 플럭스맵은 뭐 이제 지붕에 닿는 햇빛의 수준에 대한 데이터겠죠. 언제 얼마만큼의 태양광이 우리 지붕에 닿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포커싱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최적의 태양광 어레이를 설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고 빌딩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에 건물이 있고 건물 위에 지붕이 있죠. 지붕에 있는 데이터 면적만 탁 띄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이제 패널 레이아웃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한 목적이고 DSM 같은 경우에는 좀 지구 표면의 3D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표면의 3D 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땅이 있다가 나무가 있다가 건물이 있다가 다시 나무가 있다가 산이 있다가 이런 지표면에 있는 모든 객체들의 높이값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DSM 데이터고 이 DSM 데이터 자체가 지붕의 기울기 값을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RGB는 뭐 흔히 아시다시피 구글의 위성 영상인데요. 이제 뭐 잠재적인 장애물을 식별한다든지 뭐 상세 설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데이터를 GeoTIFF 파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빌딩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건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의 건물의 데이터이냐? 건물의 위경도 데이터, 그리고 뭐 우편 번호, 그리고 지역,
지역도 주 단위, 국가 단위, 뭐 건축물에 대한 면적 제공해주고 있고, 루프탑, 그러니까 옥상에 대한 데이터, 옥상의 면적은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데이터, 또 태양광 패널의 데이터는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얼마나 설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미국에 한해서 이런 금융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특정한 위치에 있는 데이터의 빌딩 데이터들을 우리가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겠죠. 이 기능들은 제가 나중에 시연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뭐 커버리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미국 50개 주 전체와 40개국 이상에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한국은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밑에 푸에르토리코 나와 있다고. 솔라 API가 1년만 일찍 출시했어도 전 목사가 데이빗을 죽이는 일은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연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시연은 구글 맵스 플랫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언제든지 다 직접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세의 커버리지를 보여주는 영역이고요. 자, 저희가 한번 독일로 떠나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럭스, 빌딩 머스크, 그리고 DSM, 그리고 위성 영상의 데이터들을 보시는 것처럼 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GeoTIFF 파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플럭스에 대한 그 연 단위, 월 단위에 대한 데이터를 일조량 데이터죠. 일조량 데이터를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아까 빌딩 데이터 제공해준다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일조량이 얼마나 되고 내 지붕의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 지붕에 얼마만큼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최대 이 건물은 120개의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패널의 조정으로 인해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도 시뮬레이션에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지금 쌍쿠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일본 전력 홀딩스에서 만든 회사죠. 일본 전력도 그 에너지 사업에 동참을 많이 하고 있고요. 태양광 설치를 굉장히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만큼 시나 국가 단위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에 그냥 주소를 찍어가지고 검색을 해봤죠. 이제 주소를 찍고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전기 요금을 그냥 임의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전기 요금이 월 22,146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22만 원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 설치 비용이 근데 좀 비싸더라고요. 267만 엔. 네, 2,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가 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제공해 준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가치를 비용으로 환산했었을 때 200만 엔이 넘는 비용으로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태양광 패널 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어 퀄리티 API 소개해 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왜 에어 퀄리티 API가 나왔을까라고 봤었을 때 보니까 이제 WHO에 따르면은 대기 오염이 매년 7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환경 건강 위험 요소로 가져가고 있고요. 미국에서만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폐쇄성 폐질환이거나 천식 환자로 있고 7천만 명 이상이 계절성 알레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기 오염 자체가 결국 돈이거든요. 이게 매년 전 세계적으로 대기 오염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이 복구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3조 달러 이상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ESG 환경에 동참하기 위한 구글의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에어 퀄리티는 뭐 사용자가 원하는
현재, 과거, 대기질 정보 이런 거 준대요. 근데 이거 저희 매일 보시잖아요, 요즘에. 어, 근데 얘는 왜 과연 뭐가 좀 다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70개 이상의 대기질 지수를 제공해준다라는 거에 첫 번째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글로벌 커버리지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500 바이 500m의 공간 해상도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글에서 제공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멀티레이어 아키텍처를 가져가고 있는데 49,000개 이상의 정보에서 데이터를 받아요. 그리고 구글 자체적으로 저가 센서를 마구 만들어서 센서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거 외에 산볼 데이터, 기상 데이터, 그리고 지형 데이터, 토지 피복 데이터, 뭐 위성 정보 데이터들을 가지고 아키텍처 형태로 만들어서 그 데이터들을 시간 단위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버리지로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다른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70개가 넘는 AQI, 그러니까 에어 퀄리티 인덱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한국에서는 CAI라고 하는 대기질 지수를 이용을 합니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5단계로 제공해주거든요. 매우 안 좋다, 안 좋다, 보통이다, 좋다, 매우 좋다 형태로. 근데 어떤 국가는 7단위, 어떤 국가는 15개 단위로도 구분이 되고 있어요. 모든 세계적 지표 자체를 글로벌 커버지로 다 제공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인즉슨 미국의 대기질 환경 지수를 한국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대상들을 좀 차별화시켰어요. 흔히 우리는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밖에 나가길 삼가하시고요. 뭐 아이들은 이제 가급적 이제 실내에서만 놀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근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일반인, 운동선수, 천식이나 폐질환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스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거에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내년 그 1분기에 이제 96시간을 포캐스팅할 수 있는 데이터도 제공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네. 뭐 커버러지 보시면 이제 다행히 이제 한국도 제공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시연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힘들다. 네, 여기 보시는 게 우측에 보시면은 유니버셜 AQI라고 되어 있죠. 유니버셜 에어 퀄리티 인덱스인데 일반적인 대기질 지수이고요. 밑에 보시면은 영국 것도 있고 독일 것도 있고 그래요. 네,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다 보니까 한국 CI 지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지역의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들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대기질 지수뿐만이 아니라 오염 지수까지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 좀 볼게요. 지금 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양, 이산화질소에 대한 양, 오존,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 이산화황도 있네요. 예, 이산화황 데이터, 오염물질 데이터도 함께 제공해준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720시간의 과거 데이터 정보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런 용도로도 충분히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였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폴른 API인데요. 저는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이런 꽃가루 알러지가 없는 사람이라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또 WHO에 따르다 보니 전 세계 3분의 1의 사람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대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API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아직 폴른 API는 API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곧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 디테일한 정보까지는 담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65개국 이상에서 최대 5일간의 꽃가루 알러지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알레르기 팁들이나 뭐 이런 현재 또는 예측되는 꽃가루 정보들을 제공해준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이런 형태로
히트맵 형태로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제 앞서 에어 퀄리티 API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꽃가루의 정보에 포커싱 되어 있는 정보들이 API로 제공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예. 시연은 에어 퀄리티 API 유사하고 아직 API 형태로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관계로 그렇게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구글이 2023년 I/O 행사 때 맵스 플랫폼에 새롭게 발표한 API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어리뷰 API인데요. 사용자가 특정한 포인트 시점에서 동일한 그 정해진 고도상에 있는 데이터를 로테이션으로 해서 건물에 있는 또 스팟에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관광 상품이나 호텔 정보들 이런 것들에서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iO에서 발표한 거지만 3D 타일 API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차원 기반에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뜻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솔라 API나 에어 퀄리티 API, 폴론 API들이 그 인테그레이션 된다면은 연동이 된다면은 보다 효과적이고 시각적인 UX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구글과 저희 SPH는 함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